뭐야, 지금 뭐 하는 거냐? 한밤중 궁궐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한 천민 의원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예. 아니, 항문 상태가 어떤지 봐야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항문. 그렇게 그들은 그 부위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입니다. 의원 이동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의 왕 정조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모든 님의 뿌리를 싹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한 번의 실수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잘 부탁하네. 임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선의 임금이 어째서 한낱 천민 의원에게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위를 보여주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의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정조시대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치질로 고통받던 임금과 그를 치료한 천재 외과 의사 이동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와 위기, 그리고 감동적인 결말까지.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300년 전 조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정조 제위 시절이었어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는 말 못할 고통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항문 질환이었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볼일을 보고 난 뒤 거친 새끼줄이나 지프로 뒤처리를 했어요. 부드러운 휴지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항문, 그러니까 항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사내가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밀려드는 가려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긁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고통이었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앉을 수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의원이 나타났어요. 튀어나온 모양새며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걸 어찌 참으셨어요? 환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놈이 뭐라고 할 시간도 없이 고래에 앉아가지고 공자고 과장 바닥은 또 얼마나 딱딱한지.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이제 저 이동을 만났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동.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외과 의사와 비슷한 역할이었죠. 특히 종기, 그러니까 피부에 생기는 염증이나 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왜 이런 직업이 생겼냐고요? 조선시대의 좌식 문화,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형편없는 의료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조선의 임금 27명 중 12명이나 종기로 고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흔한 병이었던 거죠. 이동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실력이 뛰어난 의원이었습니다. 종기 치료는 물론이고 치질 치료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야, 이 더러운 놈. 사람 뒷구멍 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닭똥구멍까지 보냐? 동료 의원들이 놀려댔어요. 하지만 이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나 잘하시지. 내 실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줄 아냐? 이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 요 녀석들 고장난 거 하나하나 고치면서 쌓은 거라고. 주먹. 뭐야, 거시기죠. 가려운 것도 고친 게 다 요놈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된 거야. 그놈의 주둥이 좀 닥쳐. 알았어. 이동은 웃으며 말을 멈췄어요. 그러곤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죠. 그래서 국밥은 먹을 게 뭐야?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동을 몰래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한 사내가 멀리서 이동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는 낯이 익었어요. 예전에 이동의 환자로 왔던 관리였습니다. 왜 저자가 날 지켜보는 거지? 이동은
불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먹, 어디 가서 장가는 안 가냐? 차만 색시 없는가? 동료가 물었어요. 어떤 색시가 똥꼬만 진 손으로 제 몸 더듬는 사내를 좋아하겠냐? 이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 되자니 먹고는 살아도 색시 소리는 나오지 않지. 그 감나무 꼴 박씨 딸이 올해 몇 살이더라?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이동이 한숨을 쉬는 순간이었어요. 어디 갔어? 갑자기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이동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큰일 났어. 이동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동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 안에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죠. 깨어났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동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는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죠. 그냥 데려가게. 만약 실수를 하면 그땐 죽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게. 이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납치한 걸까요? 정말 실력은 있는 겁니까? 한 사내가 물었어요. 반나절 만에 겉은 물론 속까지 아물게 하고 고통까지 줄여주는 최고의 솜씨라고 들었소. 소문만 듣고 어찌 알겠습니까? 왜 아까 보지 않았는가? 한 달이나 알을 낳지 못하던 닭도 이자의 손가락 하나로 단번에 해결하더니. 이동은 당황했어요. 이들이 자신을 계속 지켜봤다는 뜻이었죠. 그뿐인가? 대나무 대롱을 거기에 대고 불기만 하면 석 달은 변비가 싹 낫는다더군. 물론 겪은 이들만 아는 얘기요. 사내들의 대화를 듣던 이동은 깨달았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의술이었습니다. 튀어나온 걸 없애거나 막힌 걸 뚫고. 그런 겁니까? 이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오늘 본 것은 절대 밖에 말해서도 어디에 기록을 남겨서도 안 된다. 이동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묻는 것이 있으면 그저 예, 아니로만 대답해야 하며 감히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된다. 그제야 이동은 알았어요. 자신이 치료할 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둠 속에서 이동은 어느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촛불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동은 그를 보았습니다. 조선의 임금 정조. 이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정조는 치질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실록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죠. 임금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 아니, 항문 상태가 어떤지 봐야. 이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걸 왜 봐? 안으로 났는지 밖으로 났는지 얼마나 났는지. 또 짜야 할지 태워 없애야 할지 아니면 잘라서 없애야 하는지. 눈으로 봐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임금의 몸을 들여다본다는 것, 특히 그 부위를 본다는 건 불경주에 해당했습니다. 보통 의원들은 손으로만 만져 상태를 살폈어요. 하지만 정조는 더는 치료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결국 그는 이동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기로 했어요. 우와! 이동의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입니다.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이동은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모든 님의 뿌리를 싹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움과 고통,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이동은 침을 놓고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하, 오늘따라 용안이 참으로 밝아 보이시옵니다. 신하가 말했어요. 그런가?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어요. 근래의 안색도 창백하시고 밤잠도 설치시고 내내 염려되었는데 이리 훌훌 털고 일어나시니 소신도 기쁘기 그지없나이다. 신하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어인은 뭐라던가? 정조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병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옵니다. 뭐, 그래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라나이다. 신하는 의아했어요. 분명 임금의 상태는 좋아졌는데 어인은 여전히 병명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나저나 전하의 안색이 어디 환자의 것이던가요? 그러니 귀신이 곡할 일이옵니다. 무슨 말이냐? 전하께서 전부터 아예 약까지 끊으셨는데 오히려 혈색이 돌고 병이 낫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하의 말에 정조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치료를 중단했는데 병이 낫고 있다. 신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서 좋았건만 신하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러다 청나라 밀거래 사건 재수사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신하는 불안해졌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어요. 부패한 관리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죠. 신하들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며칠 후 한밤중이었어요. 임금의 몸 상태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출입도 극비리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날 밤 이동의 존재가 대신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저자는 못 보던 자인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대신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동을 바라봤어요. 저기요,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대신이 이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청에서 온 중요한 서신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동이 얼버무렸어요. 뭔가 전하께 고해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 급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게나. 대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동을 쳐다봤어요. 전하, 그라니까. 정말 참. 이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은 이미 눈치챘어요. 치부. 똥구멍을 들켜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대전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대신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뭐, 무슨 일이냐? 정조가 당황했어요. 전하, 제 그리 참고 인내하며 티 안 내려 부단히 노력을 했사옵니다만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찌 제 입으로 그것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이냐? 신들은 그저 전하께서 낯선 일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에 걱정이 돼서 그만. 대신의 말이 이어졌어요. 전하의 치부. 아니, 전하의 똥구멍. 그것은 절대 보지 못하였나이다.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어요. 정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하지만 대신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하, 저런 천하디천한 것을 해두시는 것도 모자라 채까지 살피게 하시다니 이는 전혀 옳지 않은 일이옵니다. 용안을 살필 때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게 법인데 어찌 옥체를? 그것도 그리 뚫어지라 쳐다보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냥 나오는 뿐인데 뭘 그리 유난을 떠는가? 정조가 화를 냈습니다. 됐다. 이 일은 여기서 묻을 것이다. 허니 더는 내 병은 물론이요. 내 종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정조의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조선시대 의원은 대부분 중인 신분으로 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특히 칼을 대는 종이에 대한 차별은 더욱 극심했죠. 하지만 이동만큼은 달랐습니다. 드시죠. 정조는 이동에게 친히 음식을 건넸어요. 천한 신분도 개의치 않고 신임하고 아꼈죠. 하지만 총애가 너무 지나쳤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동의 관심이 정조가 아닌 다른 이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궁녀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저를 무서워하십니까? 이동이 한 궁녀에게 다가갔어요. 아까부터 뭐? 진짜. 궁녀는
이동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죠. 대신 아뢰옵니다. 어느 날 대신이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오라, 너 오늘 딱 걸렸다. 대신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동은 궁궐 한 구석으로 끌려갔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동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정조가 도착했습니다. 전하, 이것 좀 보시옵소서. 대신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상자 속에는 사람의 손톱, 머리카락, 마른 인분 등이 담겨 있었죠. 이게 이동의 약 상자 아닌가? 정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사옵니다. 머리카락에, 손톱에, 똥까지. 대체 이걸 왜 지니고 다닌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이동이 말을 더듬었어요. 궁녀를 희롱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궁녀에게 요구까지 했다 합니다. 대신에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정조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실이냐? 네, 너희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다. 나 몰라요. 나 임금 주치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한번 만나자고요. 너도 외롭잖아요. 나 돈도 많아요. 집도 한 채 있어요. 대신이 이동과 궁녀의 대화를 재현했어요. 뭐, 너 물건 하나 줘봐. 우리 만남의 징표를 갖고 있게. 그게 아닌데. 이동이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어요. 감히 전하의 여인을 넘본 자입니다.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옵니다. 전하, 진정 이자가 궁녀와 사통하려 했느냐? 진정 그런 것이냐? 정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소인이 그것을 궁녀에게서 받은 것은 사실이오나. 그게. 이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답답해. 내가 말해보거라. 이놈이 널 유혹하지 않았더냐? 정조가 궁녀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궁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녀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며칠 전 궁녀는 이동을 찾아갔어요. 미안하오. 혹시 밑을 닦을 때 고통스럽지 않으시오? 이동의 질문에 궁녀는 얼굴이 빨개졌죠. 아니, 어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제가 고쳐드리겠어요. 한 번만 저를 믿어보시오.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니 저를 믿으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창피하면 될 일이오. 이동의 진심 어린 말에 궁녀는 마음을 열었어요. 알았어요. 헌데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전하의 손톱이면 돼요. 손톱이요? 궁녀는 이상했지만 이동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머리카락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동은 치료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모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만들고.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궁녀의 설명이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이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전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면 이만 오해는 풀린 듯하니 나는 이만. 이동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닙니다, 전하. 대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자가 전하의 손톱을 모으고 궁녀의 머리카락을 수집한 연유도 들어봐야겠죠? 그건 왜 모은 것이냐? 정조가 물었어요. 그게 약입니다. 약? 소인, 까막눈이라 글은 잘 모르옵니다만. 이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하원. 의술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오래 보고, 더 많이 시험했습니다. 이동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몸, 부모께 물려받은 이 한 몸에 가장 좋은 약재가 갖춰져 있거늘 어찌 다른 약이 대체할 수 있을까 하고요. 놀랍게도 이동의 치료약은 손톱, 머리카락, 침 등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하께 똥오줌을 드시겠다는 겁니까? 대신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전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죽어 마땅하오나
이동이 정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처방한 약이 전하께 효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정조는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거든요. 전하, 이동을 비롯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동의 말이 거짓이 아닌데 무슨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이냐? 정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 내 몸이 증거다. 내가 이리 죽다 살아났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 정조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어요. 이동은 앞으로도 너만의 치료법으로 나를 계속 치료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동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어요. 전하, 전하,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대신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끝까지 이동의 치료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동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도 안 왔다고? 아, 그냥 몸에 탈이 났다고 하지 않았더냐? 예,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이웃이 말하길 떠난다 했다고. 갑자기 정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단 광문을 풀어 백방으로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이동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동을 찾아 나선 지 한 달 후 치료가 중단되자 정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고통이 다시 찾아왔죠. 전화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동이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이동을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서 저리 가거라. 어서. 정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아니, 이게 무슨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동의 머리털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 있었죠. 어찌된 일이냐? 정조가 놀라 물었어요. 안 해요. 나 못해요. 안 한다고요. 이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안 해요. 나 못해요. 안 한다고요. 어찌 과인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냐? 어디 아픈 것이냐? 죽어도 싫다고요. 죽어도 싫어요. 싫어요. 이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딜 감히? 신하가 나무라려 했지만 정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왜? 그러는가? 정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동의 머리털이 다 빠진 것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가도 못 가보고. 이게 다 전하 때문입니다. 전하 때문에. 이동의 외침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동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동은 다른 의원들처럼 환부를 손으로만 만져보며 치료하는 게 아니었어요. 환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며 치료했죠. 그게 그의 실력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경우는 달랐어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옷 속이나 이불 안에 들어가 살펴야 했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환부를 살피려면 머리를 깊이 숙여야 했어요. 그때마다 이동의 머리가 자꾸만 천에 쓸리게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치료를 반복할수록 이동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찰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어느 날 이동은 거울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심각한데, 이거.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동은 도망쳤던 겁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결국 잡혀왔죠. 과인이 진정 미안하구나. 정조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웃지 마십시오. 안 웃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웃을 일이 아니지. 이놈들, 웃지 말라. 신하들도 참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이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조는 이동의 희생을 알고 나서 깊이 감동했습니다. 경의 충성, 과인이 잊지 않겠노라. 그날 이후로 정조는 치료 방식을 바꿨어요. 이동이 더 편하게 환부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죠. 이동의 치료 덕분에 정조는 치질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조는 이동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역사서 이한록과 호산회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동의 치료 덕분에 정조는 치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동은 정조로부터 많은 상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사받았다. 그 특별한 선물이 뭐였냐고요? 너는 조선 역사상 지존의 학문을 들여다본 최초의 의원이다. 정조가 말했어요. 하나 너에겐 자랑일지 모르나 내겐 부끄러움이요 수치다. 전하, 아니 이걸 받고 입을 좀 다물어 주겠느냐? 정조가 이동에게 건넨 것은 비단 옷감과 금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이동의 눈이 커졌어요. 탄건이옵니다. 비단으로 만든 최고급 탄건이지요. 탄건, 즉 머리에 쓰는 모자였어요. 내 머리를 가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제 장가도 가거라. 정조의 배려였죠. 이동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 후 이동은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로 명성을 날렸어요. 많은 백성을 치료했죠. 그리고 정조가 준 탄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이동 선생, 그 탄건을 어찌 그리 아끼십니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오. 이동은 탄건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이 때문에 장가도 갔으니까요. 실제로 이동은 감나무골 박씨 댁 딸과 혼인했다고 해요. 탄건으로 대머리를 가리니 총각으로 보였거든요. 이동과 정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기록에 실제로 남아있어요. 임금과 의원 사이의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 신분을 뛰어넘은 인간적인 관계였죠. 당시 조선에서는 의원, 특히 외과 의사를 천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존중했죠. 이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잃었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치질이라는 흔한 병, 하지만 그 누구도 말하기 꺼려하는 병. 300년 전 조선에서도 심지어 임금조차 이 병으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한 의원의 용기와 실력, 그리고 임금의 신뢰가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죠. 이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치료법을 사용했어요. 직접 환부를 보고 사람의 몸에서 나온 재료로 약을 만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시 최선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의학의 발전은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기존의 방식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대머리가 되는 희생을 치렀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치질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선의 임금도 알았던 병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어 치료받는 거예요. 300년 전 이동처럼 지금도 많은 의사가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머리카락을 잃을 걱정도 없어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동과 정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 속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